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등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형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이 1대1 비율의 정사각형 모양일 때 해당 표시면은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면의 크기를 지정해야 하는가? 자, 지금 표시면이 1대1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1, 즉 정사각형 모양일 때 그때 자, 해당 표시면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몇 밀리미터 이상인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00밀리미터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문제 2번. 자, 유도등의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 구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유도등의 이제 우수품질 인증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 전선의 굵기는 자,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 단면적이 바로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거죠. 정답은 1번에 0.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자,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객석 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자, 높이 얼마예요? 높이 0.5m의 위치죠?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바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 조도가 얼마 나온다? 그렇죠. 0.2 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자,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영상 표시 소자를 이용하여 피난 유도 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자, 뭐였어요? 영상 표시 소자 LED, LCD 그리고 PDP 등을 사용한 거죠. 이것은 바로 패널식이라고 했죠. 패널식. 정답은 2번에 패널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 바닥에 매설한 통로 유도등의 조명도로 옳은 것은? 자, 조도입니다. 조도 기준인데 자, 지금 통로 유도등을 바닥에 매설한 경우에요. 자, 바닥에 매설한 경우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바로 위로부터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조도가 1룩스 이상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정답은 4번에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1룩스 이상.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틀린 것은? 자, 객석 유도등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 설치한다고 했죠. 바로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출입구는 객석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아니죠. 정답은 2번에 출입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유도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자,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말하는 것은? 자, 표시면 외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이라고 했죠? 바로 1번의 조사면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의 조사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객석 내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85m인 경우 객석 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자, 객석 내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주고 1을 뺀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 객석 내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85m이고 자, 이것을 4로 나눠준 다음에 1을 자, 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20.25가 돼요. 20.25가 되고 이 소수점은 어떻게 해준다? 소수점은 올려준다. 절상한다고 했죠. 올려서 바로 21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에 2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 등의 일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도 등의 이제 일반 구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맞죠? 3번, 예비 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예비 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죠.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유도 등에는 전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네, 맞고요.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자, 계단 통로 유도 등의 조도 시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조도 시험 기준입니다. 근데 계단 통로 유도 등이죠. 자,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죠? 높이 2.5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몇 미터? 네,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바로 0.5 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문제.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장소로 틀린 것은? 자,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장소입니다. 자, 1번 직통계단, 2번 직통계단의 계단실, 3번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번 옥외로부터 직접 지하로 통하는 출입구. 자, 4번이 틀렸죠? 자, 옥외가 아니죠? 옥외가 아니고, 자, 옥내가 맞고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그렇죠? 예,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되는 거죠. 예,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에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점등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3선식 배선일 때 전멸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때 점등이 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5개 수화전 설비의 펌프가 작동되는 때,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번,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4번,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점등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바로 1번입니다. 네, 5개의 수화전 설비의 펌프가 작동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제외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맞죠?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틀렸네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죠?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맞죠? 다음 4번,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문제 14번. 자, 계단 통로 유도 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한 개의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몇 개의 계단참마다 계단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보시게 되면 자,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어떠한 조건이냐면은 자, 지금 한 개의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몇 개 있을 때 2개 이상일 때,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 몇 개를 설치한다? 바로 네, 2개. 자,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를 하는 거죠. 2개의 계단참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표지 같은 경우는 바로 보행거리가 15m 이하마다 설치한다라고 했죠. 15m 이하. 정답은 3번에 1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자, 유도등의 외함 재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 방청된 금속판. 2번.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 내식성 재질. 3번.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 유리. 4번. 난연 재료 또는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수지. 자, 틀린 내용은 3번이죠. 네, 두께 3mm 이상의 내열성 강화 유리가 아니고요. 그냥 강화 유리죠. 내열성이라는 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유도등의 외함 재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객석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겁니다. 자,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즉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 바로 20m 이하라고 했죠? 네,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그래서 괄호 안에는 20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자, 운동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도등은 자,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해야 되는 유도등이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리고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죠. 근데 지금 4번 보기에 중형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에서 이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중형 피난구 유도등은 같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답은 일단 2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분의 1로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고 중형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복도 통로 유도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복도에 설치할 것. 맞죠? 복도 통로 유도등이니까 복도에 설치하는 게 맞죠. 2번.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맞고요. 3번.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맞죠? 네, 높이 1m 이하 맞습니다. 다음 4번.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5m마다 설치할 것. 잘못됐죠? 보행거리 25m가 아니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유도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유도표지입니다. 유도표지 1번.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어때요? 보행거리 15m 이하 맞는 거죠. 2번.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맞습니다. 출입구 상단에 설치 맞고요. 3번.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네요. 자, 80cm 이하가 아니고요. 1m 이하가 맞습니다. 1m 이하가 돼야 돼요.
자, 3번 틀렸고요. 4번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축광 유도 표지 및 축광 위치 표지의 표시면의 두께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금속 재질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축광 유도 표지 및 축광 위치 표시의 표시면의 두께입니다. 자, 표시면의 두께는 금속 재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냐? 제외하고는 1.0mm 이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제 금속 재질인 경우에는 두께가 얼마냐? 바로 0.5mm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의 1.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광원 점등 방식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피난 유도선 중에서 바로 광원 점등 방식에 대한 거죠. 자, 1번.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1번 맞고요. 2번.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1m 이하 맞죠? 3번,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번도 틀린 내용 없습니다. 4번,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2m 이내로 설치할 것. 잘못됐죠? 2m 이내가 아니죠. 1m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1m 이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3번.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유도등의 비상 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에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상전원 용량이 20분 이상이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비상전원 용량이 20분 이상이 아니고 60분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6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복도에 설치하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바로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죠? 보행거리 바로 20m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축광 방식의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피난 유도선 중에서 축광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센티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5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몇 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바로 설치 간격은 동일하죠.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은? 자, 이건 문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거실.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거실 통로 유도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27번.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여 평상시 소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로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바로 여기 있어.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자, 두 번째로는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1번에 사람의 출입이 적은 장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로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는 바로 피난 유도선에 대한 내용이죠. 예, 정답은 2번의 피난 유도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식별도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식별도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 등에 있어서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자, 직선거리 몇 미터 위치?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2번에 기억은 20, 니은은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0번. 자, 비상 점등 시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의 평균 휘도는 몇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이게 어떤 유도등이냐면 피난구 유도등이죠. 피난구 유도등의 표시면의 평균 휘도는 바로 면적당 100칸델라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150이라는 값은 피난구 유도등이 아니라 이것은 통로 유도등이죠. 통로. 네, 통로 유도등의 평균 휘도값입니다. 150은. 근데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바로 면적당 100칸델라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예비 전원 시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유도등의 예비 전원입니다. 예비 전원의 시험 방법은 바로 충방전 시험과 그리고 안전장치 시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의 충방전 시험과 그리고 안전장치 시험. 그러니까 예비 전원 시험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32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어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서 지금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자, 어떤 유도등을 설치한다?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 복도 통로 유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유도등의 외암을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로 사용하는 경우 몇 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자, 유도등의 외암 재질 중에서 지금 방염 성능이 있는 합성 수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때 자, 몇 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되냐? 바로 9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4번에 9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다음 중 복도 통로 유도등을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도매시장, 2번 종합병원, 3번 소매시장, 4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 정답은 바로 2번이죠. 2번의 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35번.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절연 내력은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류전압 500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하는가? 절연 내력 시험에서 바로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몇 분간? 1분간 견뎌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의 1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거실에 기둥이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바로 1번이 틀렸죠. 자, 설치 높이가 1m 이하가 아니고요. 얼마예요? 1m 이하가 아니고 1.5m 이상이죠. 1.5m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맞죠? 그리고 3번,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맞고요. 4번,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37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통로 유도등입니다. 1번, 자, 복도,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맞는 거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맞고요. 2번, 복도,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 통로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아니죠. 자,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는 바로 피난구 유도등이고요.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반대죠.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가 되는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자, 유도 표지의 표지면 휘도는 주위 조도 영룩수에서 20분간 발광 후 몇 미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하는가? 자, 유도 표지의 그 표지면 휘도 시험에서 지금 몇 분간 발광한다고 했어요? 몇 분간? 20분간 발광한다고 했죠? 그때는 자, 휘도가 얼마냐? 면적당 24mm 칸델라인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